한국인과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던 영국 귀족 부모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사연이 있습니다. 300년 전통의 체스터필드 가문 출신으로 서구 문명의 우월성을 철석같이 믿었던 부모님 때문에 몇 달간 갈등을 겪었던 28살 문화비평가 오렐리아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동양인과는 절대 안 된다며 단호했던 아버지와 우리 가문의 300년 전통을 생각해봐 라고 하시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남자가 내민 작은 선물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동양의 미신이라며 거부했던 부모님이 며칠 후 자신들의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특히 아버지는 밤늦게 일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부모님 쪽에서 먼저 더 달라며 생각하지도 못한 제안을 해왔다고 해요. 그렇게 완고했던 영국 귀족 부모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신비로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린 오렐리아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28살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오렐리아 체스터필드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으로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저택에서 자랐어요. 옥스퍼드에서 문화비평학을 전공하고 BBC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문명이 바로 서구 문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라는 현상을 볼 때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천박한 유행이 언제까지 갈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당당하게 제안했습니다. 한류는 왜 일시적 현상인가 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문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싶었어요. K-팝이니 드라마니 하는 것들이 셰익스피어나 베토벤과 비교될 수 있겠냐는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던 중에 한국 전통의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침을 놓고 이상한 뿌리들을 다려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이런 미신적인 동양의학을 아직도 믿다니라고 혼잣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특히나 보수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몬테규경은 의회의원으로 대영 제국이 세상을 문명화시켰다는 신념을 누구보다 강하게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 코델리아는 국립박물관 이사로서 서구 예술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강조하셨거든요. 저녁 식사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영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에 관한 것들 뿐이었어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사촌 동생이 K-팝 음반을 선물로 가져왔는데 아버지다 보시더니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왜 가져오냐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거든요. 그 순간 온 가족이 조용해졌는데 저는 속으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절친 이모젠이 문제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K-팝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25살 된 어른이 한국 아이돌 사진으로 방을 도배하고 이상한 한국어 노래만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모젠, 정말 정신 차려. 그런 게 어디가 좋다는 거야? 우리한테는 비틀즈도 있고 퀸도 있잖아. 제가 타이르면 이모제는 눈을 반짝이며 오렐리아, 넌 정말 편견이 심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 한국 음악은 정말 다르다고 라고 반박했어요. 심지어 이모제는 한국 드라마까지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제가 놀러 갔는데 울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우냐고 물었더니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천박한 아시아 문화에 물든 것 아니냐며 이모젠을 집에 초대하는 것조차 꺼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우리 딸이 저런 친구와 어울리면 어쩌나라고 진심으로 걱정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형 박물관에서 한국문화재 특별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기회다. 직접 가서 한국 문화의 한계를 파헤쳐보자. 그런 마음으로 전시장에 발걸음을 옮겼어요. 전시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금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봤자 동양 문물이지 뭐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성이 관람객들에게 전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동양인이었는데 영국인들보다도 더 유창하고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 홍삼은 6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른 인삼을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선시대부터 왕실에서 귀하게 여겼던 약재입니다. 최근 서구 의학계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순 없었거든요. 잠깐요. 인삼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그냥 미신 아닌가요? 진짜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그 남성이 저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당황하거나 화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저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에서 동양사를 전공했고 현재 런던 한의학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케임브리지라고요? 그것도 동양사를. 제가 예상했던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최근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면역력 증진과 피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입증한 연구 결과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무시하려던 미신적인 동양 의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서구 의학과 동양 의학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서구 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데 뛰어나고 동양 의학은 예방과 전체적인 균형 회복에 강점이 있죠. 그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확신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긴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서구 의학이 더 과학적이고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소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승우 씨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각각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 의학 체계이기 때문에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공격적으로 나갔는데도 전혀 방어적이 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새로운 세계를 엿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주변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처럼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승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거든요. 한중년 신사는 정말 흥미롭군요. 이런 관점은 처음 듣네요. 라고 감탄하기까지 했어요. 전시 관람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승우 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의 고정관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서구 문명이 우월하지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문화재 전시를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볼만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해설가가 있었는데 정말 박식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그래도 우리 서구 문화가 더 깊이 있지 않겠니? 당연히 그렇죠, 어머니.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승우 씨의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첫 만남 이후로 저는 며칠간 승우 씨를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런던 시내 서점에서 승우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동양의학 서적 코너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저를 발견하더니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렐리아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뭘 보고 계세요? 제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아큐펀처에 관한 최신 연구서를 보고 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병원에서 나온 침술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인데 꽤 흥미로운 내용이더라고요. 또 옥스퍼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승우 씨는 책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만성 두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침술 치료를 받은 그룹이 진통제만 복용한 그룹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몸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머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요즘 다큐멘터리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느라 수면 부족도 심했고요. 아, 머리가. 저도 모르게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승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통이 있으시는군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잘 안 낫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간단한 지압점을 알려드릴까요? 즉효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너무 심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한번 해보셔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승우 씨는 제 손등의 특정 부위를 찾더니 정확한 지점을 알려줬어요. 여기 합곡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점을 30초 정도 꾹 눌러보세요. 반신반의하면서 그의 말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몇십 초 지나지 않아서 머리가 개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욱신거리던 통증이 스르르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나아지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스트레스성 두통에는 이 지압점이 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동양의학이 서양의학의 진통제보다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니요. 뭔가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기혈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머리 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두통이 생기는데 이 지압점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승우 씨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다른 증상들에도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서점 근처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승우 씨는 제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구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정말 높았어요. 며칠 후 승우 씨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직접 요리한 한국 음식을 드셔보시겠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음식만한 게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음식에 대한 편견이 컸어요.
매우 맵고 냄새도 이상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승우 씨에게 받은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승우 씨의 집에 갔을 때 제가 목격한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곳곳에 한국 전통 소품들이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승우 씨의 요리 실력이었어요.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을 만들어 주었는데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전혀 맵지 않고 오히려 깔끔하고 담백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이 다 매운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음식마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그때 승우 씨가 특별한 차를 내어주었어요. 이건 대추와 생강을 우린 차인데 소화에도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향긋하고 몸이 포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차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날 저녁 내내 승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건 정말 편견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승우 씨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지적이고 세심한 모습,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설명할 때의 자부심 있는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와 승우 씨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문화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감기로 몸살이 났을 때였는데 승우 씨가 직접 삼계탕을 끓여서 가져다 줬거든요. 몸이 약해졌을 때는 이런 보양식이 최고예요.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반년이 지났을 때 승우 씨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오렐리아,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저도 이미 승우 씨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악몽 그 자체였어요. 뭐라고?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오렐리아, 정신 차려. 우리 가문의 300년 전통을 생각해봐. 어머니도 펄펄 뛰셨어요. 하지만 승우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케임브리지 출신이고 박사학위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동양인과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이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 며칠 동안 집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업무에도 집중하지 못하시고 어머니는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버지가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연달아 감기를 달고 사시니까 정말 걱정이었어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관절염이 조금 있으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지셨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승우 씨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그가 한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에 도움되는 것으로요. 선물을 받아주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시도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승우 씨는 며칠 동안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는 6년근 홍삼을, 어머니께는 홍삼정과 수면에 도움되는 한방차를 준비했어요. 각각의 효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도 영어로 번역해서 함께 넣었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마음이 바뀔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적어도 건강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물을 전해드렸을 때 부모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걸 왜 보내는 거냐? 아버지가 투덜거리셨어요. 동양의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 어머니도 시큰둥하셨고요. 하지만 승우 씨가 준비한 자료가 정말 상세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과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논문들은 뭐냐? 아버지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물이 300년 가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첫 주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아버지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는 그때 꿈에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승우 씨의 선물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홍삼을 보시더니 이 이상한 붉은 뿌리를 정말 먹어야 하나? 라고 투덜거리셨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새부터 이상해.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하지만 승우 씨가 함께 보낸 자료가 정말 놀라웠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의료진이 참여한 임상시험 결과부터 하버드 의대의 연구 논문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평소 존경하시던 케임브리지 의대 교수의 논문도 있었어요. 이 논문을 쓴 교수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더니 마지못해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주가 정말 끔찍했어요. 아버지는 홍삼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더니 이게 뭔 맛이냐, 흑맛 같네 라고 찡그리셨거든요. 어머니도 한방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너무 써. 이런 걸 어떻게 매일 마셔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승우 씨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선물을 부모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아버지는 오후 2, 3시만 되어도 피곤하다며 서재에서 잠깐 눈을 붙이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홍삼을 드시기 시작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저녁 9시까지 의회 서류를 정리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가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 오늘 별로 피곤하지 않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변화가 있었어요. 보통 밤에 무릎 때문에 자주 뒤척이시며 아이고 아파라고 신음하곤 하셨는데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고 보니 무릎이 덜 아팠던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계셨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2주차에 들어서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의회 업무 때문에 자주 밤늦게 일하시는데 평소 같으면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녹초가 되셨거든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더니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다고 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홍삼을 드신 지 열흘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새벽 1시까지 중요한 법안을 검토하시고 주무셨는데 다음 날 아침 식사 때 보니까 평소보다 훨씬 생기가 넘치시는 거예요. 몬테규, 어제 늦게 잤는데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 어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의아해 하시면서 나도 신기해. 보통이라면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상쾌하다고 중얼거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감기였어요. 평소 아버지는 계절만 바뀌어도 감기에 걸리곤 하셨는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도 전혀 감기 기미가 없으셨거든요. 이상해. 이맘때면 벌써 목이 칼칼했을 텐데 아버지가 혼잣말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떠셨냐고요? 무릎 관절염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평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소리를 내시며 난간을 꼭 붙잡고 다니셨는데 그런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부모님은 홍삼 덕분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의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새벽 2시까지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고 겨우 4시간 정도 주무셨거든요. 보통 같으면 다음날 완전히 쓰러지셨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생생하신 거예요. 샤워까지 상쾌하게 하시고 나오시더니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해. 새벽까지 일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아. 오히려 기분이 정말 좋다. 아버지가 혼잣말 하시는데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아이고 무릎아라고 하시며 무릎을 주물러가며 천천히 일어나셨는데 그날은 스르르 일어나시더니 무릎이 안 아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정말로 홍삼 때문일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이게 정말 그 붉은 뿌리 때문일까?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동양의학을 미신이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어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무릎 통증이 이렇게 좋아진 게 정말 10년 만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처음으로 홍삼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렐리아, 혹시 승우 씨한테 부탁해서 그 홍삼을 좀 더 구해줄 수 없을까? 제 귀를 의심했어요. 300년 가문의 자존심을 그렇게 강조하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하던 동양의학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시다니요. 정말요?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응,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뿌리를 먹기 시작한 후로 정말 몸이 달라졌어. 의회 업무가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 날이 멀쩡하거든. 어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무릎이 이렇게 편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야. 밤에도 푹 잘 수 있고. 그날 밤 저는 승우 씨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승우 씨,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홍삼을 더 구해달라고 직접 부탁하셨어요. 승우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정말요? 정말 다행이네요. 효과를 확실히 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완고하시던 분들이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정말 강력해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더욱 효과가 뚜렷하고요. 일주일 후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렐리아, 승우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뭘 물어보시고 싶은데요? 어머니의 다음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붉은 뿌리가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는지 정말 궁금해. 특히 몬테규가 밤늦게 일해도 안 피곤해하는 게 너무 신기하단 말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홍삼의 원리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신다니요. 그렇게 서구 의학만 신봉하시던 분이 말이에요. 그럼 승우 씨를 다시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보였는데 원리를 모르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그날 승우 씨와 부모님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처음엔 다소 어색하셨지만 승우 씨가 홍삼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 부모님이 마치 학생처럼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하셨죠.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조절해서 만성 피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질문하셨어요. 관절염에도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항염작용이 강해서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대화가 끝난 후 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구심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국 전통의학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며칠 후 승우 씨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오렐리아, 부모님이 홍삼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한국에 가서 직접 인삼이 자라는 과정을 보시면 어떨까요? 한국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금산에 있는 인삼밭도 구경하시고 홍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홍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보고 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이렇게 확실한 효과를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안 볼 수가 없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봐야겠어. 이런 신기한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300년 체스터필드 가문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300년 가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부모님의 표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시설을 보시더니 생각보다 발달되어 있네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첫째 날 승우 씨가 우리를 금산 인삼밭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밭에 차광막이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신 아버지가 이게 뭔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인삼은 직사광선을 싫어해서 이렇게 그늘막을 쳐주는 거예요. 마치 숲속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승우 씨의 설명을 들으시더니 어머니가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과학적이네. 그런데 인삼반 농부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을 뒤엎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땅을 파시더니 6년근 인삼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6년 동안 자란 인삼입니다. 보세요. 뿌리가 마치 사람 모양 같지 않나요? 아버지가 인삼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였구나 라고 감탄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삼은 같은 땅에서 다시 기를 수 없어요. 한 번 인삼을 기르면 그 땅은 10년 이상 쉬어야 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어머니가 궁금해 하셨어요. 인삼이 땅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귀한 약재라는 뜻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단순한 뿌리 정도로 생각하셨던 게 이렇게 귀하고 특별한 것이었다니요. 다음 날 전통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바닥에서 어떻게 자냐고 걱정하시던 부모님이었는데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게 바로 온돌이라는 건가? 아버지가 바닥에 손을 대시며 신기해하셨어요. 한옥 주인분이 온돌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궁이에서 나온 열기가 바닥 아래 구두를 돌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현대의 바닥 난방과 같은 원리죠.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과학적인 난방법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니. 그런데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누신 대화를 우연히 들을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이렇게 깊은 지혜와 과학적 사고를 가진 민족이었구나. 특히 홍삼을 먹고 나서 느낀 변화는 정말 놀라워. 밤늦은 의회 업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니까. 아버지도 인정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마음을 여시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엔 한강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승우 씨를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승우야, 미안하다. 우리가 한국을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승우 씨가 당황하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리는 한국을 몰랐다. 이런 깊은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구나. 특히 이 홍삼을 먹고 나서 밤늦은 의회 업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놀라운 자연의 선물이다. 어머니도 거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래요.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잠도 정말 깊게 잘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 승우 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 다음 말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승우야, 우리 사위가 되어주겠니? 오렐리아를 부탁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완고하게 반대하시던 아버지가 직접 승우 씨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다니요. 승우 씨가 깊이 인사를 올리며 감사합니다. 오렐리아를 정말 아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이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후 부모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홍삼의 효능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하셨거든요. 이모젠을 만났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모젠, 한국 문화 정말 훌륭하더라. K-팝도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겠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게 완고하시던 어머니가 K-팝에 관심을 보이시다니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드디어 저와 승우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런던의 아름다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진행된 결혼식에는 양국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특별했던 건 하객들에게 홍삼차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접 제안하신 아이디어였거든요. 이 홍삼차야말로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음료니까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결혼식 축사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문화 속에 이렇게 깊은 지혜가 숨어 있을 줄 몰랐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도 축사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준비로 바빴던 며칠간도 홍삼 덕분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자연의 선물을 우리 가족에게 알려준 승우 씨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은 당연히 한국으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성산일출봉에서 함께 일출을 보았는데 그 장엄한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라고 감탄하니까 승우 씨가 웃으면서 한국에는 이런 곳이 정말 많아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한라산 등반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중턱까지 올라가면서 보는 제주도 전경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산 정상 근처에서 마신 따뜻한 오미자차 맛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 흑돼지구이는 정말 별미였어요. 런던에서 먹던 돼지고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쫄깃하면서도 담백한 맛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감귤도 직접 따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달콤한 과일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해녀 할머니들을 만난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70대가 넘으신 할머니가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구나 라고 감동했어요. 승우 씨와 함께 한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의 깊이와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음식 하나하나, 풍경 하나하나가 모두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작은 홍삼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어요. 현재 저희 부부는 런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홍삼을 드시고 계시고 덕분에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정말 건강하세요.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까지 보시기 시작했고 한글도 배우고 계셔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서 한국 음식 파티를 열었는데 부모님이 직접 김치까지 담그시더라고요. 300년 영국 귀족 가문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제가 BBC에서 제작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아시나요? 한류,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힘이에요.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되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작은 붉은 뿌리 하나가 우리 가족의 편견을 깨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